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1월 23일 금요일 순서 들어갑니다.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말정산 논란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네. 또 한 번 집권 후 이 최저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5%포인트 하락한 30%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포인트 상승한 60%를 기록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30%로 전주보다 10%나 더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했고 특히 40대 이상 각 세대별 지지율은 일제히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부정평가가 늘어난 이유는 최근 논란이 된 연말정산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15%는 세제 개편안과 증세 문제 등을 이유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통 미흡, 경제정책, 복지, 서민정책 미흡, 인사 문제 등도 부정평가의 원인이 됐습니다. 네.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지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실시한 것으로 휴대전화 임의 번호 걸기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여론조사 질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혹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였고요. 응답률은 1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티즌들 의견도 정부에 비판적이었는데요. 한 네티즌은 김기춘 실장을 비롯한 문고리 3인방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의 인적 쇄신이 없는 한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면서 인적 쇄신을 요구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어서 이 정도로 지지율이 떨어졌던 대통령이 있었나? 대통령은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네, 인적 쇄신 이야기가 나왔는데 청와대가 오늘 국무총리를 바꾸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국무총리에 내정하는 등등의 인사조치를 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총리의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임명하고 청와대 수석들을 교체, 특보 임명 등의 집권 3년차 내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다고 윤두현 홍보수석이 발표했습니다. 윤 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발표에서 인적 개편 단행 배경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임기 3년차를 맞아 국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내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의 전격적인 교체는 문건 유출에 따른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연말정산 대란 등에 따른 민심 악화와 지지율의 하락 등을 막고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고육책이자 반전 카드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그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던 김기춘 실장은 그대로 유임되었고 또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던 대통령의 측근들은 보직 변경으로 인사 이동만 실시해서 아직도 국민 여론과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네티즌들 의견도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한 네티즌은 아이고 의미 없다라는 댓글을 달아서 아이고. 예, 요즘 개그 프로에서 유행하는 그 유행어를 통해 이번 인사 조치를 풍자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서울대 교수들이 김기춘 실장과 문고리 3인방을 내보내라고 시국 선언까지 했는데
대통령의 눈과 귀는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면서 이번 인사조치는 흉내 내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주었네요. 네,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된 이완구 원내대표. 뭐라고 그러십니까? 대통령께 쓴소리 직언하는 총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했네요. 네, 아직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후보되고 나서 일성이 그거였습니다. 그 이완구 원내대표는 총리 지명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야당과 소통하고 대통령께 직언하는 총리가 필요하다. 대통령께 직언하지 못하는 총리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총리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이른바 얼굴마담 총리 혹은 대독 총리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나 그 지금까지 모든 총리 후보자가 비슷한 말을 하고 나서 총리되고 달라졌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달라졌습니까? 네. 네.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데 한편으로는 이 원내대표가 공무원 시절부터 소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기대가 된다. 또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원내대표는 또한 청문회를 통과해 총리가 된다면 내각을 통화라는 입장에서 경제 살리기에 온몸을 바치겠다. 이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총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출직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낙마했던 다른 총리 후보자들과는 달리 청문회 통과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티즌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이었는데요. 네. 한 네티즌은 여기가 무슨 회전 초밥집이냐. 회전 초밥이요? 예, 네. 돌려쓰기 인사 좀 그만해라. 이렇게 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대통령도 대통령 되고 나서 공약 다 파기했는데 별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원내대표 때 야당과 소통을 잘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간다면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야당도 기대한다는 반응을 내놨죠. 네. 네, 서울시가 서울시향의 정명훈 예술감독과 관련해서 특별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땠습니까? 네. 서울시의 그 특별조사에 의하면요. 그동안 불거졌던 정명훈 감독들의 의혹들, 이른바 지인 채용, 또 특정 단원에 특혜를 줬다는 문제, 항공권 부정사용 논란 등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서울시 감사관은요. 정 감독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급된 항공권들 중에서 매니저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항공권을 2009년 아들과 며느리한테 주어서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 지난달 해외 공연 때문에 시향 공연 일정을 3차례나 변경했고요. 이로 인해 주최 측이 공연 티켓을 환불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 감독 처형의 동창으로 막내 아들 피아노 선생을 지낸 지인이 2005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시향에서 근무했던 것도 확인했습니다. 정 감독 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과장을 지냈던 직원 역시 출범 당시 채용 현재까지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원 평가 결과 해촉해야 할 단원이 재계약되는 등 특정 단원에 특혜를 제공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자신의 재단에 기부한 돈을 사업자 경비로 공제받은 점, 대표의 결제 없이 외부 공연에 출연한 점, 단원 평가에서 특정 단원에게 특혜를 제공한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정 감독의 부당 행위가 계약을 취소할 만큼 위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명훈 감독과의 계약을 1년 연장하고요. 계약서를 보완한 후 내년에 재계약할 방침이라고 밝혀서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정 감독을 비난하는 의견을 많이 달고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정명훈은 세계적인 음악인에서 세계적인 비리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비꼬았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곳곳에 썩지 않은 곳이 없다. 박원순의 서울시만큼은 믿었는데 박 시장도 뒤통수를 쳤다면서 정 감독 채용의 최종 책임자인 박원순 시장을 비난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와 함께 했습니다. 아름다움은 DNA로 결정된다. 꼭 그런 건 아니죠. 어떤 피부 DNA를 타고났든 피테라 에센스로 피부 표면 고민 극복할 수 있으니까. 타고난 아름다움 넘어설 수 있어요. 피부의 운명을 바꾸세요. SK2 피테라 에센스.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금요 시사 퀴즈 잠시 후 시작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한효주입니다. 초보 운전자도 베테랑 운전자도 타이어 정비만 생각해도 갑갑해지는 건 마찬가지.
이젠 T스테이션에서 스마트 케어 받으세요. 디테일하고 투명한 정비로 마음까지 케어해주니까. 한국 타이어. 토마토가 그렇게 좋다길래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어머, 근데 토마토 진짜 좋아. 회식 많은 우리 대리운전 고객님, 특히 남자 고객님, 홍제동 김수미 강력 추천이 와요. 좌우로 정렬 2588 토마토 좋네, 토마토 좋아 2588.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네. 지금 시각은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퇴근길 곳곳에 교통량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외곽과 이어지는 도로, 서부해선도로 도심 쪽으로 금천교에서 목동교까지 거의 전 구간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외곽 쪽으로도 성산대교에서 오목교, 고척교에서 금천교까지 시속 20km 미만입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도 복정에서 탄천까지 밀리고 있고요.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영동대교도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정체입니다. 옆에 언주로의 경우는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구룡초등학교에서 매봉터널, 다시 서울세관에서 성수대교 남단 쪽으로 신호 대기 시간 길게 봤습니다. 테헤란로는 강남역에서 삼성역 쪽으로 쭉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편으로도 삼성역에서 포스코 사거리 쪽으로 주춤하고요. 봉은사로가 봉은사 앞에서 코엑스 사이로 양방향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데 한남대로가 남산 1호터널에서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쭉 밀리고 있고, 동호로도 약수역에서 동호대교 남단 쪽으로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금요 시사 퀴즈. 한 소년이 사라졌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열심히 살겠다는 말을 남기고 터키로 떠난 소년은 지난 10일에 아침 호텔에서 나와서 의문의 남성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시리아 국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행방을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터키에서 실종된 한국인 소년이 이 단체에 합류했을 가능성이 커져서 한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인 이 단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IS, 2번 AS, 3번 US, 4번 KS. 휴대전화 문자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로마 제국의 도마문화, 도시문화와 폼페이 전 관람권을 드립니다. 오는 4월 5일까지 열립니다. 네, 장원석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대체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자, 이슬람 국가를 뜻하는 이 단체는 2003년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이라크 하부 조직으로 출발한 네. 단체입니다. 시리아의 라카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이슬람 지도자 칼리프가 통치하는 독립국가를 만드는 건데요. 이들의 자금력과 조직 동원력, 군사력은 이전의 다른 무장단체나 테러 조직들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세력이 됐을까요? 자, 작년 6월이었습니다. 이라크 제2의 도시인 모술과 인근 유전 지역을 점령하면서부터 엄청난 기세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유전과 댐 등 기반 시설까지 확보한 데다가 영토까지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당초에 10,000명에서 20,000명 수준이던 군사력도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최대 50,000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국 국적의 군사들도 많은데요. 이 단체는 알카에다와 달리
SNS를 활용해서 세계 각지로부터 이 가담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따르면요. 이 단체에 가담한 외국인은 15,000여 명이라고 하고요. 15,000명. 예, 그중에서 중국인이 한 100명 정도, 네. 일본인도 1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쯤에서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터키에서 실종된 한국인 소년이 이 단체에 합류했을 가능성이 커져서 우리나라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인 이 단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IS, 2번 AS, 3번 US, 4번 KS입니다. KS. 네,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로마 제국의 도시문화와 폼베이 전시 관람권을 드립니다. 오는 4월 5일까지입니다. 네. 자, 이번에 실종된 김군이 만약에 이 단체에 들어간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합류하게 된 걸까요? 자, 김군 역시 SNS를 통해서 이 단체와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예, 예. 네. 트위터인데요. 지난 10월에 트위터를 통해서 영어로 이 단체에 합류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뒤에 이 단체에 합류하려면 터키로 가라는 답변이 달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화를 주고받다가 좀 더 보안성 높은 슈어스팟이라는 메신저로 옮겼다고 합니다. 네. 도대체 김군은 왜 이렇게 먼 곳으로 그것도 테러 단체에 들어갈 생각을 정말 감히 하게 됐을까요? 네, 조금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네. 일단 우리 사회에서 잘 적응을 못한 거죠. 아하. 초등학교 시절 심각한 학교 폭력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아, 예. 6학년 한 해 동안만 3번이나 전학을 했다고 하고요. 예. 학교에서 집단 폭행을 당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개학 다음 날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고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 학교 폭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사회 부적응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추측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가족과 멀어지면서 말문을 닫고 대화를 쪽지로 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IS를 일종의 도피처로 생각하고 이 나라와 가족을 떠나고 싶다. 단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글을 남기고 떠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 단체에 합류한 젊은이들 이야기가 외신으로 많이 전해졌었죠. 예, 그런데 예. 우리나라 사람은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충격적입니다. 예. 이 단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요? 예, 이 김군의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네. 트위터 팔로워 수가 30명 정도였는데 400명이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김군처럼 이 단체에 합류하고 싶다는 글을 남기는 사람도 생겨났다고 하고요. 그래요? 예, 예. 자, 이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요. 김군처럼 인터넷에 몰두하는 사회 불만 세력을 포섭하는 것이 추세라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군은 이 단체의 대원이 되면 좋은 월급, 무상으로 무기 지급, 그리고 멋진 자동차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인터넷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진짜로 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예. 선전용이겠죠. 이렇게 네. 김군과 같은 어린 10대, 20대 등을 현혹하려고 올라놓은 문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요. 따라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김군의 트위터를 포함해서 이 단체와 관련된 인터넷 웹사이트 29곳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다른 기문이 나타나서는 안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아야 할 텐데요. 예, 절대로 안 되겠는데 특히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 학생들을 주변에서 관심 가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청소년의 경우는 부모님들께서 자녀가 SNS로 어떤 사람과 접촉하는지 또 수상한 외국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감시는 아니고요. 그래도 네. 유심히 관심 있게 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터키에서 실종된 한국인 소년이 이 단체에 합류했을 가능성이 커져서 우리나라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인 이 단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IS, 2번 AS, 3번 US, 4번 KS. 네. 자,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로마 제국의 도시 문화와 폼페이 이 전시의 관람권을 드리겠습니다. 4월 5일까지 열립니다. 네. 그래도 힌트 하나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자 솔로 가수 중에 아이유라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있죠, 아이유 있죠. 예. 제 친구 중에 이 아이유 골수 팬이 있는데 예. 어느 날 문자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뜬금없이 네. IUS. 아하. 이게 뭐냐 물으니까
아유사랑의 약자라고 하더군요. iOS. iOS. 네. 그래서 제가 참 뜬금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힌트가 되겠네요. 네, 문화 선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자, 오늘의 문화 선물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로마 제국의 도시 문화와 폼페이 전시 관람권입니다. 네. 고대 로마 제국의 화려한 도시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폼페이 유적을 조명하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에는 폼페이에서 출토된 조각품, 장신구, 벽화 등 298건의 다양한 유물들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10분께 문화 선물 드리니까요. 네. 로마 제국의 문화를 관람하실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 앤도 보너스로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깜짝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심이 컸던 김기춘 비서실장은 일단은 자리를 지켰고 문고리 3인방은 일부 업무 조정이 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인선이 늦어질 줄로 예상이 되었던 새 총리에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내정되었습니다. 네, 친박계 인사로 대표적인 분이시죠. 새누리당의 홍문종 의원 연결해서 이번 인사 발표에 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문종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네, 아침 인사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언론에서 무슨 깜짝 인사 그러는데 다 이미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네. 예, 인사가 이제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단지 이제 이완구 총리가, 저희가 이완구 총리가 언제 들어가도 총리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완구 총리가 이제 총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네. 이렇게 빨리 들어갈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깜짝 발표죠. 아니, 깜짝 발표는 아니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야당에서도 좋아하는 분이고요. 네. 또 여태까지 행정 경험이나 또 충남도지사도 잘 하신 분이고, 원내대표도 원만하게 잘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정치권과 소통이 원활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리 인사는 잘 된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잘 됐다고 그러시대요. 네. 야당에서도 기대한다고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네네. 네. 혹시나 대통령 각하라는 표현을 몇 번 해서 주목을 받은 거 아닙니까? 글쎄.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을 존경하는 거하고 대통령의 쓴소리 하는 거하고는 거꾸로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존경을 하니까 더 또 쓴소리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너무 또 한 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네. 개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주목을 받은 것은 이 특보단 문제인데요. 네네. 특보단이 이제 아주 이 진영이 강력하게 짜여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부분을 보고서 네. 아니 이거 옥상 오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비대해지는 거다. 네. 대통령이 장관들도 독대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수석들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데 네. 특보들까지 이렇게 여러 사람도 앉혀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역행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특보는 처음 만들어진 거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하기는 수석들은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고생들을 많이 하신다는데. 아, 그래요? 예, 아마 특보라는 자리는 야당과의 소통 업무, 국민들과의 소통, 시민사회, 시민단체들과의 소통, 이런 거에 아마 중점을 두지 않을까 싶고요. 예. 또 이분들이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정부로부터 무슨 돈을 받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더 자유롭게,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대통령께 전달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네. 면면을 보면 아주 좋은 분들이 많이 이번에 특보 자리에 앉히셨던데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네, 이분들 월급 안 줍니까? 월급은 안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상근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민정특보에 이명재 전 검찰총장을 지명을 했는데 또 민정수석에는 이제 또 우병우 민정비서관을 기용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민정은 줄줄이 다 이렇게 검찰 출신만 쓰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건 뭐 그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우연이요? 예. 그런데 뭐 이제 인사를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예상치 않았던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질문에 답하게 되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민정이라는 자리가 특별히 또 검사를 하셨던 분들에게 잘 맞는 자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동안 민정 그 수석은 계속 그 검찰 출신들이 많이 해왔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지 않나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그 정무특보라고 하는 자리는 또 만든다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무특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나 또 저희들도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무특보 자리는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이 책임질까요? 글쎄요, 그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부의 그 대통령의 그 통치 철학을 잘 이해하고 정부 방침을 잘 이해하면서 그 통치 철학을 가지고 우리 여당이나 또 국민들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잘 소통할 수 있는 분, 또 그분들의 또 그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전달할 수 있는 분, 뭐 이런 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또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또 이제 친박계 인사 중에서 또 기용을 하지 않을까? 근데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친박계 인사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특보 중에. 제가 이제 그 특보는 좀 그 친박 인사라기보다는 국민들하고 좀 가깝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치권하고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또 우연히도 보니까 지금 당장 정치권하고 무슨 연결관계가 있는 분들이 아닌 분들이 많이 되셔서 아니 정무특보 그러니까 정무특보도 뭐 정치적인 감각은 있어야 되겠죠. 센스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어떤 무슨 그 그룹을 대표한다든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친박이다 친이다 뭐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분들을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일단 유임은 됐는데 한시적인 유임입니까? 뭡니까? 글쎄요, 그건 전 잘 모르겠는데요. 언론에서 당분간 위임 뭐 이렇게 쓰던데. 그래서 아마 그 아직도 그 김기춘 실장님께서 아마 직접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할 일들이 좀 남아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어떤 일이 남았습니까, 지금? 아직도 이제 뭐 특보 자리도 좀 더 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뭐 이런저런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마무리가 져서 집권 3년 차에 대통령께서 이제 일할 준비가 다 끝나시면 그때 이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후임 비서실장을 좀 거론해봐도 되겠네요. 어떤 사람이 후임 비서실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비서실장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아직도 뭐 비서실장을 뭐 여러 가지로 그 비서실장이 나가야 된다 아니면 계속 일하셔야 된다 뭐 이런데 갑론을박이 좀 있는 상황에서 후임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아직 뭐 그럼 교체된다는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네요, 지금은. 뭐 아직은 그 결정이 된 건 아니죠. 거치가 결정이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소위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세 사람의 그 비서관들 왜 그냥 두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글쎄요. 근데 잘잘못을 떠나서. 무슨 고리 3인방 이것도 이제는 좀 그런 용어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옆에서 그 오랫동안 봐온 이분들은 그 대통령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들이고 또 대통령이나 또 대통령에게 누가 안 되고 청와대에만 누가 안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이제 역할이 많이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많이 축소도 되고 또 전체적인 그 예를 들어서 홍보수석실 같으면 홍보수석 밑에서 그 홍보 문제에 대해서 전념하게 돼 있고 그래서 대통령에게 뭐 그동안도 사실은 뭐 직접적인 무슨 영향력을 끼친 건 아닙니다만 그런 오해를 샀었습니다만은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제 집권 3년째 일할 때 그야말로 따나 호흡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그 정도의 역할로 대통령을 도와줄 수 있는 것만큼 그 정도만큼은 우리 국민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이게 잘 됐다 못 됐다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셔도 그래서 총무비서관도 이제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인사위원회 참석도 안 하시고 그러시니까요. 네. 예, 국민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좀 납득을 해주면 다행인데 네. 지금 이제 뭐 납득하고 아무리 있습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다 이제 국민들이 많이 납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오해를 받았다고 한다면 네. 그 오해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좀 이 처신을 좀 바꾼다든가 말이죠. 네. 물러난다든가 그러면은 박수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러기는 어렵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오해를 받고 물론 아무 잘못도 없지만 네. 그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할도 많이 축소되고 알겠습니다. 또 자리도 바뀌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잘 아시죠? 네, 합니다. 예.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오늘 인사 발표가 나서 내일은 좀 오를까요? 어떻게 기다리시나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많이 떨어졌어요. 예, 옆에서 이렇게 뵈면 참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건 뭔지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참 열심히 하시는데 지지율이 자꾸 떨어져서 가슴이 아픈데요. 네. 대통령께서 심기일전에서 이제 잘 하시겠다 그러고 예. 물론 아직 개각이 좀 덜 끝났습니다만 뭐 해양수산부 장관도 임명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조치를 더 하실 텐데 국민들께서 이 3년 차에 대통령이 뭐 혁신 법안이랄까 뭐 경제 법안이랄까 뭐 이런 거 많이 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좀 지지를 좀 보내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셔서 3년 차에 정말 역사에 남는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그럼 지지율이 좀 반등할 만한 무슨 좀 조치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이완구 총리도 바뀌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특보를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폭넓게 대화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뭐 이제 또 국민들이 또 뭐라고 그러시니까 장관들도 또 직접 만나서 이렇게 소통도 하시고 그러시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국민들께서 좀 나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좀 화나시는 일이 있었더라도 좀 노여움을 푸시고 그리고 그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한테 인기만 생각하면 개혁 법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 법안은 약간 국민들한테 질타를 받더라도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또 그런 면에서는 좀 또 이해를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사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총리로 내정이 됐으니까요. 네네. 이제 원내대표 자리가 비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시죠? 도와주시면 제가 출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출마하시는 것으로 알고. 아직 고민 중입니다. 갑자기 총리가 저렇게 되시는 바람에 구정이나 지나면 이제 뭐 슬슬 준비를 좀 해볼까 생각했는데 일주일 안에 해야 된다면서요? 네, 7일 안에 하게 돼 있어서 아이고 이거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 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윤 선생님. 영어의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절이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당신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봄.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지 주변까지 꼼꼼히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는 방법 아세요? 바로 온가족 무료! 가족끼리 포인트를 공유하면 최신 폰 최대 60만 포인트 할인! 함께 쓰는 집 전화 인터넷은 기본, 가족 누구나 무한 멤버십까지! 복도 혜택도 많이 받으세요! 가족이 힘이다! 그러니까 SK텔레콤.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터키에서 실종된 한국인 소년이 이 단체에 합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 단체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퀴즈입니다. 1번 IS, 2번 AS, 3번 US, 4번 KS.
네, 휴대전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도시문화와 폼페이 전시회 관람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5일까지 열립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뵙겠습니다.